이렇게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생계와 생활의 영역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자꾸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또한 아니면은 이제 국가가 뭐 개발 사업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을 공동 어장을 뭐 빼앗아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면서 이 공동자원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경쟁하면서도 협상하면서도 저항하면서도 또다시 협력하는 관계로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요. 특히 마을 공동 어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연결되면서 수협과 어촌계에 이제 종속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 자치성은 잃긴 했지만서도 나름의 문화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 공동 자원과 마을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계 영역에서 여전히 바다밭은 어촌계로, 목장은 행원이 목장회로, 바람은 새롭게 이제 등장하면서 행원풍력 에너지 법인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영역에서는 이제 마을 정기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생 기구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와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떠한 마을이든 간에 이렇게 경제 조직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당도 있고 존재하지만 마을의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야 저는 공동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마을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개발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 밑에 마을의 자연 마을에 동동, 중동, 중앙동, 상동, 하동 장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촌계랑 그다음에 행원이 목장계랑 그다음에 행원풍력 에너지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 각각의 이제 노인회든 아니면 부녀회든 의사결정 구조가 다 존재하지만서도 이제 각각의 이제 어촌계라든가 목장회라든가 풍력 에너지 법인도 마찬가지로 총회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의 결산과 보고를 하고 이게 다시 마을 총회로 들어가서 또다시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립적이면서도 중층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마을 속에서 포함이 되었을 때 저는 공동자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마을의 공동자원은 마을의 생계수단이다 생산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마을 주민들이 자치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공동자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풍력에너지 법인으로 받는 돈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마을이 6개가 있고 마을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정확하게 7분의 1로 현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을에 얼마씩 정확하게 엠브렐로 나누고요. 그 이제 7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마을회에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그냥 현금을 받으면 그냥 또 그러니까 각 자연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또 나눠 가지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지금은 마을회에서는 이제 행원이 장학회를 지금 교육청에 등록한 장학회 재단을 만들고요. 마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해서 행사에 쓰고 그다음에 저희 뭐 마을회관에 이제 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먹을 때마다 돈을 주고 그다음에 행원이 장학회에 돈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행원이 아이들과 그다음에 행원 향후의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거기 또 일본에 있는 아이들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다 그 마을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행원이 사람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 이 역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자원과 그러니까 생계 수단으로서의 이제 바다와 목장이었지만 이게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면서 공동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제 요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제주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주의 자치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행원만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을의 뭐 함덕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을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자치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마을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포권이라고 해서 이포 제도가 존재하고요. 이제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수를 가져야 됩니다. 즉 뭐냐면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가의 집을 가지고 나서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포비를 내고 나서야 이포권을 가지면 마을 공동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이용하고 그러니까 마을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저는 이포권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날 때 "넌 마을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이포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특히 요거는 장남 상속제입니다. 그래서 이남이 이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이남도 이 마을에서 집을 사서 10년 동안 이상 열심히 마을에 봉사를 해야 그 이포비를 내고 이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마을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딸내미는 존재하지 않죠. 며느리는 존재합니다, 부녀회가 있어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치권은 있으나 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없다더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마을의 이제 공동 자원은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자치력과 이제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는 존재하고, 특히 이게 마을의 생계 수단이다 생산 수단으로서 이거를 공동의 부를 배분한다는 의미에선 저는 상당히 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기제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보면요. 굉장히 좋지만서도 지금 현재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자꾸 뭐 지방 소멸을 하면서 마을 농촌 마을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이 입법권만 얘기가 하면 사람들이 입을 딱 닫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주민은 이제 이 마을에 전입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지금 이 아마도 이거를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빗장을 친 공동 자원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공동 목장이든 어장이든 마을 사람들이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수행해야 그 권리로서의 수익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풍력 발전기는 이제 꽂아 놓기만 하면은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저는 일종의 지대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이제 뭐 해상 풍력이든지 이제 강정마을처럼 해군기지든 여러 가지 뭐 이제 시설물들이 국책 사업이 들어온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옆마을이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마을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구조도 이 공동자원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존재할 수가 있겠다더라라고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서도 저는 이 제주에서는 그 제주가 이제 특별하게 가져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순후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순후름 네트워크 역시 저는 이 공동자원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 제주에서는 이 개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전히 이제 어촌계라고 하듯이 개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아까 주체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의 상호권이 되어서야 공동자원을 이용하고 권리를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공동 자원을 이용하는 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마을이든 간에 이 개의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농업이든 생업이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존재하는 것 같고요. 분명히 또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으로 마을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기적인 개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체육대회만 가더라도 휴지 하나 덜 주면 막 싸워지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임승차자를 제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생존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도움을 주면 너도 한번 언제 그러니까 즉시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바로 요렇게 저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 목장을 중심으로 목축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A, B, C, D, E라고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집은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주에서는 농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가 없어서 이제 진압 농법이 안 되는데 이 집에 가 가지고 제가 어 밭밟기 소를 한번 빌려서 이제 밭을 밟으면 제가 이 집에 가서 3일 동안 김매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상호 도와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가 없이도 농사를 짓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라고 하는 집에서 저에게 암소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암소를 제가 1년 동안 키우다가 이 송아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암송아지면요 제가 받고 어미소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소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목축계에서 선이 하나 더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목축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잔칫날 대비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든가 쌀개라든가 아니면 그 공동자원에 속하지 않은 김매기개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농업과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들이 존재하고요. 제주의 마을에는 목축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 어장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촌계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개와 개들의 공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중충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마을의 구조라고 보고 행원리 사무장한테도 가서 모임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개 막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뭐 청년회이고 저기 뭐 부녀회이고 어디 저기 목 저기 그 풍력발전법인의 조합원이고 뭐 하고 하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은 체계인데 이게 다 이제 마을 내에서 중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한 저 역시 결혼할 때 아무도 없었지만은 결혼을 하니까 부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에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조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전셋집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호혜의 경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라 호혜의 시장이 이 마을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저는 특히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자원과 이 공동자원에서 이제 수익과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기본적으로 농지는 개인 소유, 집도 개인 소유, 소도 개인 소유. 요거는 자기의 능력껏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을 공동 목장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요러한 조직들이 각자의 관습과 이제 정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마을 공동 목장을 이용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내 의사결정 구조의 속에서의 이제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게 또한 특징이고요. 보면은 마을 공동 목장도 마을 소유도 있고 국유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소유권에 관계없이 그 이용권을 이제 그 마을이 가지고 있어서 보통 보면 그러니까 어촌계의 우리 앞마을의 이제 바다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안 하고요. 항상 우리 거, 우리 마을 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소유권을 떠나 가지고 이용하고 관리해 온 그 역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파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그 전 과정을 보면 이제 수확을 할 때는 진압계가 필요해서 이제 말 밟기 개가 이제 목축계에 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밟고 나면 여름철 동안은 이 소를 안 저기 그러니까 일소로 쓰지 않으니까 얘들을 먹이긴 해야 되니까 이제 공동 목장에 자유롭게 풀어 놓으면서 내가 개개인이 매일마다 이제 공동 목장에 데려갔다가 데려왔다가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 가진 사람들께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놓고 이제 말을 먹이는 게 또다시 뭐 둔새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껍질을 까서 이제 이제 그 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방아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통 옆에 반드시 방아가 하나씩 존재하고 방아도 이제 방아돌을 이제 공동 소유로 놓고 요것도 이제 각자 이제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마을별로 하나의 자연 마을에 보통 7 개에서 8 개의 그 말방아가 있으면 그 규칙에 맞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아개가 또다시 존재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절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이제 존재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개인의 개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시하면서도 이 공동자원을 이용한 수익의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저는 이 공동자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유의 부, 뭐 공동의 부, 모두의 부도 이제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배분도 중요하고 특히나 개인의 능력 또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식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능력이 이제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의 부도 증가하고 공동의 부도 증가하는 이제 윈윈의 형태가 저는 이게 공동자원의 가장 큰 이제 경제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제주 사회가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터가 들어오고 경운기가 들어오면서 공동 목장의 기능성이 약해지고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또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소라나 이제 전복들이 이제 수출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소라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 어장이 또한 어떻게 변동을 가질 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요 위에 거가 지금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정에 해군 기지가 들어왔을 때 사진이고요. 아래 거가 이제 마을 공동 목장을 일부 매각한 역사신화 공원의 그 개발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은 항상 이제 경제와 또다시 연결되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생존의 방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모색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마을 그러니까 공동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으니 요거를 매각을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함으로써 나의 생애 임기는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경향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자원을 지금의 현재의 나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마을의 수요에 맞게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거기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찾아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로서는 우리 지금 농업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각자 도생하게끔 만들어 놓는 이 구조에서는 이제 요러한 이제 그 공동 자원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이제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개발에 의한 공동 자원의 해치나 소멸 아니면 공권력에 의한 파괴 등 그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투쟁 국면에 있는데 어쨌든 이 공동의 생산 수단이자 이 삶의 물적 토대인 이 공동장에 대한 권리가 강해질수록 마을 공동체의 자치권은 저는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에서 지금 몇 군데 지금 마을 총회에 한번 여쭤보면 당연히 이제 마을 공동 목적 매각 문제가 계속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멀어진 이 수요를 어떻게 다시 한번 찾아낼까도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자원이 저기 그 과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 공동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의 기원이었듯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함께 생산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러한 권리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의 생산 수단에 대해서 지배력은 반드시 마을에 있어야 한다. 그게 저는 되게 강점이고 그리고 생존 때문에 누구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자본주의는 저는 이제 이 공동 자원이 옛날에 인클로저로 인해서 해체가 되면서 저는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면 당연히 공동 자원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으로서 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과거에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없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의 권리들 그 젠더의식 당연히 이제 저기 불명확하고요. 특히 이제 마을의 정관에 보면 그 마을 사람으로서의 그 마을의 권리는 있지만 여성의 권리라든가 없어서 지금 제주에 저기 어디냐 서쪽의 금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약을 이제 바꾸는 이제 작업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듣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것들이 필요하고 하고 특히 이 빗장을 친 커먼즈 이 공동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101개의 어촌계가 뭉쳐서 의사결정을 하면 저는 상당히 이제 강한 힘이 발휘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자원의 주체의 한계, 경계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옆마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 당사자성이 이제 자꾸 이제 당사자성을 묻게 되고 내가 옆마을에 대해서 이제 타치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제주에서의 약간 한계에서 이 빗장을 어떻게 걷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이 새로운 필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도시 문제, 지금 뭐 이제 그 원도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식의 문제, 지금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 정보 기술이 이제 노동을 대체하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무슨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 뭐 우버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 요런 것들을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는 다시 이 새로운 필요가 우리에게는 공동 자원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동 자원을 또다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 자원은 항상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했다가도 해체되거나 존재했다가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요것이 저는 이제 공동 자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반드시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공동 자원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해체되고 하는 이 변동 이 역학적인 이 역동적인 것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애둘러 왔지만 농업 경제를 공부하다가 이제 협동조합도 공부하고 사회적 경제도 하다가 지금 이제 공동 자원을 오면서 이제야 드디어 마을의 연구를 하고 그 이제서야 또한 마을 이제 제주의 마을 농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귀농을 했습니다만 아직 귀촌은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 우리 동네에서 원림인데 원림에서 저를 인정을 아직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3년 더 살아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7년 차인데. 그래서 '아 이제 제주의 마을은 또다시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도 지금 막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예. 글로 옮겨야지.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현 박사 박수. 저는 그냥 임시 그냥 좌장처럼 사회 맡고 있기 때문에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40분 좀 안 되게 한 30분 좀 넘게 발표를 해 주셨고 어 지금 그냥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 받고 그러겠습니다. 질문 받을 땐 왼쪽 밑에 있는 음소거를 제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음소거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